봅시다.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하면서 우리 옛날에 자유낙하 운동이랑 등속 직선 운동 배웠던 거의 연장선인데요. 보시면 중력이 뭔지부터 봅시다. 중력은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상호작용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래. 우리가 아는 중력은 지구가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게 중력이었는데 실제로는 정의가 어떻냐면 질량을 가진 물체 모두가 중력을 가질 수 있고요. 걔네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야. 그래서 실은 이런 질량을 가진 이 화면도 또는 이 책상도 이 의자도 다 나를 끌어당기고 있고요. 나도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물체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서로가 끌어당기는 힘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 두 가지는 꼭 알고 가시고 표시하세요. 번호장 표시했어? 멋지군. 중력에 의한 운동 상태 변화 나오면 이제 가속도 운동을 배웠었는데 가속도 운동은 뭐냐면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가속도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야. 속도가 얼만큼 변하냐를 따라서 가속도를 정할 수 있고요. 단위는 미터/세컨 제곱으로 씻어야 됩니다. 와이라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러면은 그 기울기가 x분의 y일 때 단위 시간의 그 단위가 세크고요. 시간, 초. 그다음에 속도 변화량이니까 미터/세컨입니다. 요거를 다르게 쓰면 미터/세컨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중력과 물체 운동을 보면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가 전제 조건이고요.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중력이 작용해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데 우리 그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자유낙하 할 때 속력이 점점 일정하게 빨라질 거고요. 요 속도 변화가 생기니까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유낙하 운동은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근데 그 가속도가 얼마라고 배웠냐면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얼만큼? 중력 가속도 상수값만큼. 그게 얼마야? 9.8. 기억이 나나요? 배웠던 거. 그래서 여기 보면 1초가 지났을 때 속도가 9.8이고요. 2초가 지났어. 또 1초가 지났을 때는 플러스 9.8에서 19.6이 나오고요. 또 1초가 지나면 플러스 9.8에서 29.4가 됩니다. 속력이. 그럼 뭐야? 가속도는 9.8만큼으로 똑같은데 뭐가 증가한 거야? 속도가 9.8씩 일정하게 계속 증가하더라 라고 하는 게 여기 내용입니다. 이건 배웠었던 거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력과 역학 시스템 보시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4가지 예시로 보여주고 있어. 높은 곳에서 번지 점프를 하는 것. 지구가 지구 중심으로 질량을 가진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나 비도요, 하늘의 높은 곳에서 쭉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빠른 속도로 내리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박 같은 거 내리면 돌덩이들이 떨어지는 거랑 같으니까 점점 속도를 받아서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다음에 인공위성은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앞으로 달려요. 근데 너무 이렇게 달리면 밖으로 삐져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궤도를 벗어날 수도 있는데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원을 그리게 해주는 이유는 지구가
모든 방향에서 이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야. 달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연학과 운동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낙하를 합니다. 그때는 질량에 관계없이 9.8m/s로 속도가 일정하더라. 가속도가 일정하더라. 그래서 뚝 떨어질 건데 이게 자연학과 운동이었고, 이번에서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질 거래. 그래서 이 물체는 앞으로도 내려가고요, 아래로도 떨어집니다. 이걸 비교를 했을 때 앞으로 뚝 떨어지면, 앞으로 쭉 나아갈 때는 속도가 일정하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간대요. 근데 연직 방향으로 보니까 속도가 시간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 운동은요,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속도는 일정하고요, 힘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 등속 직선 운동 배울 때 속도가 일정한다면 힘을 받지 않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당연히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없습니다. 연직 방향 운동을 보면은 힘이 아래로 일정하게 작용하는데 그 힘의 종류는 중력이더라.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얼만큼씩 증가하냐면 9.8m/s 제곱씩 증가하더라. 그에는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가속도는 일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속도는 증가한다고 얘기합니다. 단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속도는 9.8로 맨날 같아. 속도는 9.8씩 늘어나니까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보기에서 많이 낚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괜찮니? 넘어가서. 자,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의 운동이 나오죠. 수평 방향으로 속력을 다르게 해서 앞으로 던졌대. 그랬더니 지금 3가지 색깔의 공을 던졌는데 빨리 던질수록 앞으로 더 멀리 나아갔대. 그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중에서 더 멀리 나아간 애는 파란색이니까 속력이 더 빠르게 던진 아이는 파란색이란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던지는 속도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내가 던진 지점으로부터 얼만큼 멀리까지 갔는지에 영향을 줘요. 수평 방향으로. 근데 떨어지는 거는 얼마나 앞으로 빠르게 던져냐와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지더라는 거야. 왜냐면 연직 방향으로는 이 3가지의 공 다 중력만 받고 있고요. 결국 차이가 나는 건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에서는 차이가 나나 연직 방향으로는 차이가 안 나더라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 차이가 나려면 높이가 다르면 차이가 나겠죠. 얘는 지금 같은 높이에서 떨구고 있으니까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더라 라고 하는 거. 이거에 근거해서 뉴턴이 사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높은 산 꼭대기에서 물체를 겁나 세게 던진 거야. 겁나 세게 던지고 더 세게 던지고 더 세게 던지고 완전 세게 던지다 보면 이 공이 쭉 날아가는데 지구는 둥그니까 이 지구를 한 바퀴 감싸면서 계속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돌린 거야. 당연하지. 왜? 앞으로 엄청 세게 돌리면 엄청 세게 던진 만큼 더 멀리 나아가니까 겁나 세게 던지면은 한 바퀴를 계속 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고요. 실제로 지구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건 달과 인공위성이 있는데 얘네가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 중심 방향으로 모든 방향에서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게 중력이고요. 중력이 없으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기가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한 이런 원운동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의 가속도 운동이래요. 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려는 힘이랑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만나서 원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됩니다. 질문 있나요? 있나요? 밑에 풀어볼까요? 다행히 1번의 상호 가속도 운동 또는 등가속도 운동, 이때 등속, 중력, 자유낙하 또는 등가속. 3번에 가나다, 가, 다. 질문 있나요? 없나요? 넘어갑시다. 자, 탐구 A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냥 뚝 떨군 거랑 앞으로 던지면서 떨군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시간 구간을 0.1초로 잡았어. 그럼 각 떨어지는 0.1초 구간마다 얼마만큼 공이 이동했는지를 측정을 한 거야. A를 봤더니 조금 멀고 거리가 점점 증가합니다. 왜겠어? 자유낙하 운동일 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B도 앞으로 나가는 거랑 연직으로 떨어지는 거 두 가지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자유낙하하는 곳을 A를 보면요. 0.1초 구간씩 봤을 때 처음에는 0.05m만큼 갔고요. 두 번째는 0.15, 0.25, 0.35, 0.45만큼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구간 시간은 같은데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증가한대. 그러면 우리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이 0.1초로 똑같대. 근데 거리가 계속 증가하니까 속력도 점점 증가합니다. 이해되니?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를 봅시다.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고, 연직 방향을 봤더니 똑같이 0.1초 구간에서 거리가 이렇게 나왔고 평균 속도를 구하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럼 비교를 해봤더니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서 떨군 거나 그냥 제자리에서 떨군 거나 연직 방향으로는 결과값이 똑같았더라는 거야. 왜 그러겠어?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밖에 힘을 받지 않으니까 결과값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평 방향으로 운동을 하나 더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봤더니 수평 방향으로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다 같은 거야.
속도도 같아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에서 수평 방향으로 운동은 이동 거리도 똑같고 속력도 일정한 등속 운동이구나 라는 걸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나와요. 자유낙하 운동에서 받는 힘은 중력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중력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똑같대. 또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대. 그래서 그래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직선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쇠구슬 B 실험을 보면요. 아까 말했다시피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이랑 운동 양상이 똑같아. 그래서 중력밖에 안 받고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시간속도 그래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우상향 그래프 나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는 일정한 형태, 힘은 받지 않는다, 0이다 하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네. 풀어볼까요? 네. 1번에 55xx, 2번에 2, 3번에 3. 질문 있는 사람. 2번. 그림과 같이 자의 중심을 손가락으로 누른 뒤 좌끝을 화살표 방향으로 쳐서 A는 아래로 그냥 뚝 떨어지고 B는 옆으로 날아가게 했대. 그 왼쪽에 탐구 A 실험에서 그 왼쪽에 그림에 그 A, 여기 있는 A가
2번의 A랑 같고요. B 여기 있는 B가 2번의 B와 같습니다. 앞으로 쳤다고 하니까 옳은 거 고르래요. 기억. A는 그럼 결국 자유낙하 운동이잖아. 그럼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 아니라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이어야 돼서 틀렸고,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이번에 B는 속력은 변하지만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한대. B는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안 변하잖아. 그래서 틀렸지. 디귿의 A와 B는 결국 바닥에 도달하는 건 뭐야? 연직 방향으로 뚝 떨어지는 거니까 중력만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 전제 조건에 공기 저항과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중력만 받아서 동시에 떨어집니다. 답이 2번입니다. 또 있나요? 있나요? 넘어갔어. 자,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건 아까 우리 했어. 근데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자,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에서요,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는 일정하게 증가해야 돼. 왜? 속력이 똑같거든. 그리고 속력이 똑같으니까 이동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요, 이 기울기를 구해보면 x분의 y인데 x가 시간이고 y가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이야. 결국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 구하면 속력입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시간 속력 그래프일 때는 아래 넓이가 이동 거리더라.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만 나타내놓고 이동 거리 구하라 하면 여기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은요, 특이하게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증가하는 포물선 그래프가 그려져요. 직선 아닙니다. 요거 그래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포물선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 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 운동 자체가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어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넓이는 속도 변화량과 같다. 속도 변화량 구하라고 하면 여기 밑에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프 보면요,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떤 물체가 속력을 막 증가시키다가 물체가 속력을 막 증가시키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요. 그러다가 다시 속력이 감소하다가 이제 속력이 0이 된 거지. 즉 정지해 있던 물체가 가속을 하다가 일정한 속력을 내다가 점점 속력을 줄여서 속력이 0이 돼서 다시 정지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시간 속력 그래프이기 때문에 뭘 구하라 했냐? 뭐 1번에서 5초일 때랑 9초일 때 가속도 크기를 구하래. 5초일 때는 이때고요. 9초일 때는 이때입니다. 5초일 때는 지금 뭐야? 속력이 일정할 때잖아. 그러면 5초일 때는 속력이 일정해. 증가하는 속력이 없어. 그러니까 가속도 크기는 0입니다. 속도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없어. 근데 9초일 때는요,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 와중인데, 그러면 이제 속력 변화량을 구해보면 나중 운동량이 10, 처음 운동량 아니지 미안. 감소하는 그래프일 때 이 아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 기울기, 여기 x축, y축 구하시면 속도가 5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10초 동안 물체 이동 거리를 구하래. 0초부터 10초 동안 124페이지야. 그래, 0초에서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했을 때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이 이동 거리라고 했어. 그래서 아래 면적 다 구하시면 75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 한번 어떻게 푸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나요? 있으면 옆에 중류 풀어볼까요? 알았어? 2번에 1, 4번에 5, 6에 1, 9에 1. 질문 있나요? 6번. 그림과 같이 책상 위에 자와 동전을 배치하고 자를 기역 방향으로 쳤대. 그러면 자를 일로 팍 치면서 얘는 자가 빠르게 탁 나가니까 얘는 그 자리로 뚝 떨어지고요. 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팡 치면 자가 이렇게 삐뚤어지면서 여기 있는 B를 수평 방향으로 빠르게 쳐버립니다. 자가. 그러니까 결국 A는 자연낙하 운동하는 거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운동을 하는 건데, 전제 조건이 공기 저항 무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일한 책상 높이에서 떨어진 거잖아. 그래서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B에서는 수평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틀렸고요. 디귿에 자를 더 빠르게 치면 B가 먼저 바닥에 도달하네. 바닥에 도달하는 건
중력 때문이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자를 빠르게 치는 거는 수평 방향으로 빠르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를 빠르게 치면 더 멀리 앞으로 나아가겠지, 떨어지는 건 중력의 힘밖에 안 받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집니다. 똑같이. 답이 1번이네요. 또 있나요? 9번 봅시다.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대요. 물리량을 비교한 것만 옳은 것을 고르는데 질량의 차이가 있네.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 보면 똑같은 높이에서 세 개의 물체가 다 떨어진 거잖아. 근데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질량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중력만 받아가지고 속력은 같아야, 얘 수평 방향이구나.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력만 영향을 받으니까 디귿 틀렸고요. 수평 방향으로는 당연히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다르면 앞으로 나가는데도 힘들어. 그래서 무게가 무거운 A가 가장 적게 앞으로 나가고요. C가 가장 질량이 작으니까 더 멀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얼마였어? 9.8로 똑같았지.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또 있나요? 질문 있나요? 여기 55분이니까 5분까지 쉽시다.